자,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데이터를 꼭 봐야 되는 이유고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을 찍던 중에 갑자기 생각난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서 짧게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케이스 스터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것을 한번 쉐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닛산 에그란드 2002년식 V6 차량이고요. 자, 35만 킬로가 이미 넘어간 차량이었습니다. 자,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지만 엔진 상태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의 메인 문제는 차량을 처음에 스타팅할 때 엔진이 차가울 때 스타팅 이슈입니다. 차량이 롱 크랭킹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스타팅이 안 되는 경우였는데요. 자, 일단 차량이 한번 따스해지고 그 다음에 스타팅이 된 이후에는 차량은 그 다음부터는 시동이 계속 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이게 풀리 쿨다운, 완전 엔진이 차가워지게 됐을 때 다시 스타팅을 하게 되면은 엔진이 롱 크랭킹이 되거나 크랭킹을 엄청 오랫동안 거의 뭐 10주에서 20주까지도 갔었어요. 20주까지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not 스타팅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좀 모았는데 커스터머가 얘기를 하길 이 차량은 이미 배터리도 바꿨고 스타터 모터도 바꿨고 얼터네이터도 바꿨고 매스 플러 센서도 다 바꾸고 엔진 오일도 바꿨고 쿨란트 템퍼처 센서도 바꿨다. 그리고 심지어 퓨얼 필터도 다 바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스타팅에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 특히나 콜드 스타팅에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매스 플로 센서가 롱 데이터를 이슈한테 보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매스 플로 센서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자, 쿨란트 템퍼처 센서. 자, 쿨란트의 온도를 이슈한테 잘못 보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쿨란트 템퍼처 센서도 교체를 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봤을 때 이 쿨란트 리딩이 중간으로 갔었습니다. 한번 스타팅하고 처음에는 콜드에 있다가 스타팅하면은 중간까지 그대로 핫 쪽으로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상 작동이 됐고요. 그래서 얘도 제끼고 얘도 제끼고. 자, ECU 자체는 일단 스타팅이 되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보류는 하지만 제껴놨습니다. ECU 문제는 항상 가장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자,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가 만약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은 롱 크랭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히 얘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 벨트나 또는 타이밍 체인. 자, 타이밍 벨트나 타이밍 체인에 이제 데미지가 가는 경우나 아니면은 티스, 타이밍 체인이나 타이밍 벨트가 여기 있는데 얘가 이 티스가 한 칸 뛰어 넘어간 경우 아니면 한 칸 밀린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시그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 체인이나 타이밍 벨트 이 경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얼 이슈인데 퓨얼 필터를 일단 교체를 했다고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제 퓨얼 라인에다가 게이지를 꽂아서 퓨얼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가를 체크를 했고요. 이때 리딩하는 이 퓨얼 프레셔 값이 상당히 노멀한 값이었기 때문에 이 퓨얼 프레셔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얘도 배제를 했습니다. 자, 가장 가능성이 큰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자, 얘 쪽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 집중을 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보기 전에 제가 스캔 데이터를 먼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항상 스캔 데이터는 먼저 찍어보시고 그 스캔 데이터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가 그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입니다. 제가 항상 데이터를 볼 때는 매스 플로 센서, 퓨얼 컨디션, 이게 오픈 룹인지 클로즈 룹인지 봐야 되고요. RPM, 그다음에 아이들 에어 포지션 센서, 그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 그리고 쿨란트 템퍼처 센서, 그다음에 오투 센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이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세팅에 깔아놓고 하고요. 그다음에 맵 센서도 있는데 이 차는 맵 센서가 없었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를 딱 보기만 해도 가장 눈에 뜨는 게 있죠. 바로 이 쿨란 템퍼처 센서.
자, 이때 당시는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그니션만 온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그니션이 온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 데이터입니다. 이때 가장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쿨란트 템퍼처 센서였는데요. 자, 쿨란트 템퍼처 센서를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리딩하는 게 마이너스 40디그리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CU가 콜드 스타트 때 연료를 더 많이 분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지역에서 마이너스 40도는 전혀 발생이 될 수 없는 구간이고요. 그때 당시 온도는 사실상 30도였어요. 되게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자, 바깥 온도가 30도인데 쿨란트 템퍼처 센서 온도는 마이너스 40도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를 했던 워크샵 매뉴얼인데요. 온라인에 아무리 쳐도 나오지 않아서 따로 워크샵 매뉴얼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도대체가 쿨란트 템퍼처 센서가 교체를 했다는데 제가 보이는 쿨란트 템퍼처 센서는 요거 하나, 요거였는데 사실상 이 차에는 쿨란트 템퍼처 센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워크샵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는 이 템퍼처 센서 어이가 없죠? 여기 보시면요, 10번 여기가 이제 엔진 쿨란트 템퍼처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녀석이 엔진 쿨란트 템퍼처 센서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상 차량 엔진 베이에서 봤을 때도 얘가 쿨란트 템퍼처 센서였고 사실상 얘는 새 걸로 교체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게이지는 대시보드의 게이지는 정상 작동이 됐어요. 근데 ECU가 받아들이는 쿨란 템퍼처 센서는 마이너스 40디그리. 여기서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마이너스 40디그리가 ECU는 받아들였는데 게이지에서 리딩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엔진이 살짝 웜한 경우였기 때문에 약간 중간 정도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무언가 되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한 게 혹시나 이 차에 다른 곳에 또 다른 쿨란 템퍼처 센서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옛날 차량입니다.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ECU한테 보내는 센서 시그널 하나, 그리고 대시보드로 연계된 시그널 하나, 이렇게 센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추후에 이제 엔진 베일을 거의 안 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뒤져봤더니 요 뒤쪽에 이 매니폴드 뒤쪽으로 가는 요쪽 라인에 다른 쿨란트 템퍼처 센서가 있었어요. 이 쿨란트 템퍼처 센서에 들어가는 이 와이어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쿨란트 템퍼처 센서가 ECU한테 보내는 시그널은 와이어가 끊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40도, 변하지 않는 마이너스 40도로 보내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템퍼처 센서는 대시보드한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죠. 자, 이 워크샵 매뉴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린 케이스인데요. 그래도 센서를 교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자, 센서를 교체를 했을 때 데이터는 당연히 여기에 마이너스 40이 아닌 더 이상 30, 20에서 30도를 가리키면서 스타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엔진이 제대로 스타팅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처음에 봤듯이 매스 플로 센서, 쿨란 템퍼처 센서, 그리고 퓨엘 필터, 오일 필터, 배터리, 얼터네이터, 그리고 스타터 모터까지 다 교체를 한 상태에서도 사실상 문제를 찾지 못했죠. 만약에 스캔 데이터를 먼저 보고 나서 이 문제를 바로 찾았다면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데이터를 꼭 봐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캔 데이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스캔 데이터는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ECU가 멍청이가 되지 않는 이상 거짓말을 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스캔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진단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고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